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연말까지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130만이 안 되더라도 될 네. 때까지 될 외쳐보도록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요, 연말 지나면 네. 더 외치지 않고요. 네. 목표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윤혜 씨가 주목한 뉴스는요? 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계속해서 진실과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MBC 단독 보도가 계속 파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고 책임을 모두 지시를 잘못 해석한 부하들에게 돌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부하 직원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완전히 주장이 다릅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면서 수색을 재촉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명하복부 조직의 군대에서 상사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원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아, 너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중대장, 또 다른 부대, 이런 분들이 네. 그 소위 현장 지휘관들이 아니 사단장이 지시해서 갔는데 왜 나보고 내가 막 함부로 물에 들어가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네. 진술이 막 나와요. 지금 열린 화상회의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어요. 네, 임 그러니까요.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뭔가를 막 찾는 것처럼 더 실감나게 보이라는 직접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죠. 위에서 보지 근데 말고.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제일 정말 황당했던 거는 네. 야, 이렇게 성의 없이 변명을 하나 싶었던 게 네. 해병대원들이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고 있는 사진. 맞아요. 붉은색 티셔츠 입고 네. 붉은색 티셔츠 입고 검은색 장화 신고 네.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사진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럼 그 사진은 어떻게 해서 찍힌 거냐라고 임성근 사단장한테 물어보니까 네. 공보팀의 연출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해명을 해요. 아, 왜?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고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하게 수색한 적이 없는데 부하들이 공보팀에서 네. 과잉 충성하느라고 보여주기식으로 야 가서 내가 사진 찍을 테니까 니네 물속에 들어가서 장화 신고 빨간 티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서 있어봐 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지시한 적도 없는데 공보팀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쇼를 하는 사진을 공보팀이 찍어서 언론에 보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쇼를 합니까? 그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순간에 지금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이 무책임하네. 얘기를 그러면 사단장이 지금 보세요. 원래 공은 아래로 책임은 위로 지휘자의 기본적인 리더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그렇게 돼야죠. 부하들을 대하는 거는요. 네. 공은 아래로 내리고요. 책임은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맨날 거꾸로 가? 거꾸로죠. 아니 그럼 공보팀은 뭐야 그러면 이 해병대 공보팀이나 1사단 공보팀은 뭐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요. 연출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임성근 사단장 자기 부하들 아닙니까? 당연하죠. 현장에 있던 중대장들은 임성근 사단장 자기 부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네.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네. 원래 그런 사람이다. 가설 1번. 아. 그러니까 공은 책임을 절대 예. 지려고 하지 않는 공은 리더. 위로 책임은 아래로 하는 아래로. 사람이다. 네. 근데 꼭 그렇게만 산 사람들이 그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공은 아래로 책임은 위로 본인이 그렇게 부담했던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본인 위로 뭔가 책임이 올라가게 되면 안 된다. 내 선에서 이걸 무조건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 그렇다면 본인이 그럼 책임을 다 떠안으면 되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있으면 네. 바로 자기 상관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밑으로 끊어야 이걸 보통 상선 차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선거법 재판이라든지 뭐든지 할 때 상선을 막는다. 상선 차단을 위해서 어느 선에서 끊을 거냐. 일단 내 위로 책임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 보세요. 이태원 참사 때도요. 네.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청장까지 책임이 안 가죠. 네. 왜냐하면 윤희근 청장한테 책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바로 위로? 직속 상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도 네, 책임이 갈 수 가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상선을 거기서 차단하는 겁니다. 윤희근 청장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윤희근 청장한테 책임이 안 와야 그 위에로 책임이 안 가요. 임성근 사단장한테 책임이 안 가야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비서나 그보다 그 위에 계신 분에게 책임이 안 간다. 그럴 거면요. 예. 책임질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렇죠. 아무도 책임 멋지다. 안 질 거면서 책임질 일은 엄청나게 지금 2년 동안 내내 만들어 놓고서 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보니까 안전 지침 또한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최상병이 사망하고 나서야 안전지침 임 하달됐다고 사단장이 안전 지침을 하달했다라는 연합뉴스 보도에도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얼마나 지금 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지 최상병 특검 이거 갈 수 있겠죠?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네. 최상병 특검 관련돼서는 지금 재판이 한 4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박정훈 대령이 전 수사단장이 받고 있는 사건 이거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엊그제 저희들 김정민 담당 변호사랑 같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요거는 이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네. 관련된 재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공수처나 이런 데서 수사가 계속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등에 대한 수사가 경북경찰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예, 진행되고 그다음에 있군요. 해병대에서 퇴역한 해병이 과실치사상으로 내가 나도 들어갔다 죽다 살았다라고 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또, 고소고발한 맞아요. 사건도 공수처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하나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네. 이거를 정정당당하게 네. 좀 특검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이거는 또 국민의힘이 어떻게 여기는 뭐 필요 없다 지금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은 최상병 특검의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국회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이게 좀 빠르게 1월 달에 아마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1월 달에 빠르게 다뤄져서 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의 책임 회피가 있다면 결국 특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 게 아닌가. 근데 특검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 내지는 그래요? 국민들의 여론이 네, 중요합니까? 특검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70% 이상의 여론이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근데 예. 그 이런 여론은 먹힐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이 본인 권한을 어떻게 쓰느냐가 보는 이게 왜 다 또 봐야 되는 달라집니까? 거죠. 예. 동일해 아니 여론에 그렇죠. 따라서 그쪽도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멀쩡한 TBS 방송국이 네. 1년 만에 거의 폐국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또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EBS 결산 승인 관련 전체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 KBS 박민 사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박민 사장이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고 심지어 여당 장제원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건비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20% 정도 절감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인건비가 한 5천억이 좀 안 될 텐데 예, 4천. 그 중에서 20%를 절감한다는 거는 그럼 한 1,000억 이상을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신료가 급감할 경우에는 그런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방금 내년 한 해에 인건비를 1,000억을 줄이겠다는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앞서 질문을 했던 분은 민주당의 이인영 의원이고요. 네. 답변을 한 분은 박민 KBS 사장. 네. 그리고 맨 끝에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네. 라고 한 분은 장제원 과방위원장입니다. 지금 박민 사장이 했던 얘기가 수신료가 급감할 경우에는 그런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뭐 KBS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자기가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인기가 제일 많았던 프로들부터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신료 급감의 원인 제공에는 저는 KBS 박민 사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원인 제공을 본인이 해놓고서 이게 급감할 경우에는 인건비 1,000억을 줄이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인건비 1,000억을 줄이겠다는 내역도 정말 좀 어이가 없는데 연월차 수당을 전체 소거하면 3년간 186억 원. 즉 이게 뭐야? 연월차 수당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 아, 연차나 월차 수당을 예. 아무에게나 주지. 아무에게도 그렇잖아요. 전체 소거하면 186억 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KBS 살리러 가신 분 맞아요? 예, 연월차를 KBS 직원들에게는 전원에게
아무에게도 3년간 앞으로 주지 않겠다. 와. 예. 그러고요. 그다음에 네. 관리직 반납 임금 33억 원, 신규 채용 중단 자연 감소분 100억 원, 명예퇴직을 한 120명 하겠다. 와. 그다음에 노조 등의 동의를 동의를 얻어서 임금을 10% 삭감하면 495억 원. 그걸 모두 합치면 대략 1,000억 원. 일단 노조의 동의를 얻어 임금 10% 삭감을 하겠다. 이것도 노조 동의를 얻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저는 연월차 수당 전체 3년간 소거 이게 제일 황당했어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연월차 수당 아무도 못 받는 KBS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만약에 KBS가 정말 이렇게 나빠지면 이 박민 사장 무조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자, 3부에서는 김재섭 용해인 두 청년 정치인의 토론이 펼쳐집니다. 오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